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오류 판결이다, 정치재판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재판소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우연재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8대0으로 인위적으로 스코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장이 AI에게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AI에게 묻는 것도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어쨌든 이분은 AI 쪽에 굉장히 밝은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서는 이쪽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런 버전을 지금 비판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지금 AI에게 물은 것 중에서 AI 3.0에게 물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번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정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학술적 목적으로 올린다고 어디까지나 지금 강민구 부장판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봐도 말이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재판이지 이걸 사법적 재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조인들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I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문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 결정문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결정문은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사실 판단의 편파성, 그리고 헌법적 권한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며 논리적 정합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래에서 결정문의 주요 논점을 비판하며 그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한, 이쪽으로 안 가고 얼마든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이 결정문은 말이죠, 문영배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 헌법적 권한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결정문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 제5조, 헌법 제7조, 제74조, 제17조, 그리고 82조, 제89조, 그리고 계엄법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된다. 결정문은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즉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국정 마비라는 주장을 단순히 위법행위로 단정짓고 그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잘못했다는 거죠, 판단을. 첫째, 헌법은 계엄 선포의 구체적 요건을 세세히 규정하지 않으며, 그렇죠? 이는 대통령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다. 결정문은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컨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내부 정치적 혼란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헌법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결정문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위협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우위법으로, 그리고 우현으로 몰아간다. 둘째, 결정문은 계엄 선포가 헌법 제74조나 제82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제74조는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제82조는 법률안 거부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계엄 선포와 연관되는지를 이 결정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다른 것에 불과하며 논리적 연결고리가 결여되어 있다. 계엄 선포는 헌법 제70조에 근거한 독립적 권한이지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남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결정문의 이러한 모호적 법적 해석은 피고인의 헌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무력화 주장의 과장과 사실 왜곡. 결정문은 피소친이
여기서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피소추인을 말하는 겁니다. 결정문은 피소추인이 국회를 무력화를 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저해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구체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추측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서 결정문은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 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언급하지만 실제로 국회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또 그런 의사가 또 진행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만약 군경이 국회 주변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계엄 상황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 조치일 수 있다. 또한 결정문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제압하려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의원 체포라든지 회의장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결정문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정치적 의도를 과장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대로 피고인이 계엄 선포 후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에 사과하며 전국 안전 방안을 제시한 점은 국회를 적대시하기보다는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정문은 이러한 긍정적 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탄핵 절차의 적법성 문제. 결정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 시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조사 없이 탄핵을 의결한다면 피고인은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헌법 제27조에 위배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결정문은 피고인이 조사 절차를 생략하면 소추 사유가 불명확해지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주장을 묵살해버린다. 이는 법치 원칙에 반하는 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나 또 다른 곳에서 보더라도 탄핵심판은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어 있다. 조사 절차의 생략은 국회의 정치적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네 번째,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와 편파적 판단. 결정문은 피고인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며 이를 비판하지만 이는 정치적 맥락을 간과한 판단이다. 2024년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안 발의와 특검 요구는 국정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피고인이 이를 국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것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이를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으로 보인다. 더구나 결정문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짓지 않고도 이를 계엄 선포의 부당한 근거로 간주한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재단한 사례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해야 한다. 결정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야당의 정책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섯 번째, 파면 결정의 과도성과 비례성 결여. 결정문은 피고인 행위가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파면은 대통령직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과하고 전국 안정을 약속한 점,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장기간 유지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과도한 처분이다. 예를 들어 과거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는 뇌물수수와 권력남용이라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고 국민의 광범위한 반발이 이를 뒷받침했다. 반면 본사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의법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국민 여론의 동향도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파면 결정이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이 결정문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며 파면을 선고했으나 그 논리적 근거는 허술하고 편파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과소평가하고 국회 무력화 주장을 과장하며 탄핵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한 점은 결정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은 파면 결정은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원칙을 위협한다. 따라서 이 결정문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2998자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충분히 또 강신업 TV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얘기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위반해서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파면 결정이 설사 대통령에게 오판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파면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인데, 이거는 과도하다는 것이고 비례성을 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챗GPT의 지금 결정이거든요. 결국은 챗GPT에 맡겼다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부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댓글 많이 필요합니다. 공유와 좋아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